빈 거실의 결심.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끝만 떨린 게 아니었지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눴던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지요. 한때는 남편이었던,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그 사람.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쳐다볼 용기도, 쳐다봐야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더군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것. 자식들은 다 제 갈 길을 가버렸고 이제 이 큰 집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원래도 이렇게 텅 비어 있었나요? 그동안 제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몰랐던 걸까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더군요. 해가 지고 거실에 어둠이 내렸지만 저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에 만나 26에 결혼했지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사람 뒷바라지하느라 제 꿈은 다 접어야 했던 일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남이 되어버린 게, 대화가 끊기고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잠들게 된 게, 엄마, 그냥 이혼해. 엄마 인생도 있잖아. 큰딸 지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더러 이혼하라고 할 수 있냐고. 하지만 지혜의 눈빛을 보니 그 아이가 제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제 삶을 더 안타까워하는 딸의 눈빛을.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남은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준이었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했어. 혼자 집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세요. 며느리도 엄마 오시라고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지요. 하지만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발로 서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유럽 여행. 검색창에 그 단어를 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에펠탑, 콜로세움, 베네치아의 운하들,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 사람은 항상 바빴지요. 나중에 하다가 결국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여행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외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혼자서 유럽을 간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밤새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생각했지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면서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늙고 지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이게 나야? 정말 이게 나란 말이야?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살아온 세월에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제 인생에 그날 오후 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행 항공권 한 장 예매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출발하시는 걸로 도와드릴까요? 일주일 후요. 가장 빠른 날짜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걸 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 어디요? 제주도요? 아니, 유럽. 네, 유럽이요? 혼자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 위험해요. 혼자 어떻게 가세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진짜 미쳤어요. 노망 난 거 아니에요? 지혜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미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지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먼 곳에서 혼자 괜찮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제 인생의 새로운 장, 환갑이 넘어서 맞이하는 이 순간이 어쩌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미영아. 인천공항 출국장.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 여행객들, 배낭을 맨 젊은이들. 그 사이에서 혼자 캐리어를 끄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탑승권을 받고 출국 심사를 받고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젊은 여자 승객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물어보는 모습이 친근했지요. 네, 혼자예요. 와, 멋지시네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멋지다고요? 저를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 가, 과거의 나. 12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지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사기를 당하면? 아프면? 하지만 비행기 창밖을 보니 구름 위로 떠오르는 새벽 해가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지요. 그래, 새로운 아침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아침.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서니 낯선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진짜 왔구나. 정말로 여기까지 왔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파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영화 속 장면 같았지요.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들,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 사람들, 호텔에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리의 오후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낯선 인연. 파리에서의 첫날 아침은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탓이겠지요. 창밖을 보니 파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어제 마트에서 사온 빵과 우유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지요. 집에서도 늘 혼자 먹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외로운지. 아냐, 우울해하지 말자. 이걸 위해 여기까지 온 거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은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를 가볼 계획이었지요. 가이드북을 꼼꼼히 읽고 지도를 확인하고 핸드폰도 완전히 충전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니 파리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빵집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 카페에서 들려오는 컵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개선문역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개선문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요.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개선문이 정말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관광을 하는 모습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셀카도 찍어보고 개선문도 찍어보고 어설프게 찍은 사진들이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온 증거니까요. 한참을 개선문 주변을 둘러보다가 샹젤리제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북에 나온 대로 쭉 걸어가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화려한 거리, 명품 매장들, 카페들을 구경하며 걷는 게 즐거웠지요. 하지만 1시간쯤 지나니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려고 핸드폰 지도 앱을 켰는데 이게 뭐지? 지도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과 실제 제 위치가 달랐어요. 당황해서 이리저리 화면을 만져봤지만 더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느새 큰 거리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길에 들어와 있었더군요. 사람도 별로 없고 간판들도 다 불어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게 실감났지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외국 땅 한복판에서 혼자 길을 잃다니. 미쳤어. 정말 미쳤어. 왜 혼자 온 거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보다 한참 키 큰 남자분이 서 있었지요.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말이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듣는 한국말. 어찌나 반갑던지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 맞아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길을 잃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안도감도 들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아, 그러셨군요. 어디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개선문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도가 자꾸 이상하게 나와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화면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GPS가 제대로 안 잡혔나 보네요. 여기서 개선문까지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골목으로 나가서 어느 거리를 따라가면 된다고. 설명을 듣는데도 자신이 없었지요. 혹시 그쪽으로 가시는 길이면 같이 좀 걸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길치라서. 부탁하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물론이죠. 마침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얼굴을 봤지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편안한 미소를 띤 모습이 신뢰감이 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미영이라고 해요. 저는 최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낯선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게. 하지만 재호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파리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사실 혼자 여행 자체가 처음이에요. 말하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한다니. 재호 씨가 놀라지 않을까 걱정했지요. 와, 대단하시네요. 용기 있으신 분이시군요. 하지만 재호 씨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무모한 거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재호 씨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선택을 인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지요. 재호 씨는 여행 오래 하신 거예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저도 혼자 여행 중이에요. 혼자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호 씨 같은 분도 혼자 여행을 하신다니. 네, 저도 인생의 전환점 같은 걸 맞이해서요. 재호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이분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개선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길을 찾았네요. 하지만 여기서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재호 씨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네요. 천만에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재호 씨가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감사의 표시로요. 너무 뻔뻔한 건가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낯선 땅에서 만난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사죠. 제가 이 근처 카페를 아는 곳이 있어요. 재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천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를 손에 들고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니 꿈만 같았지요. 파리는 어때요? 상상했던 것과 비슷한가요?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외롭네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괜히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라는 게 자유롭기도 하지만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재호 씨도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 씨는 왜 혼자 여행을 하시게 된 거예요?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재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요. 정말요? 네. 석 달 전에요. 저는 넉 달 전이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쓸쓸하게 웃었지요. 이상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오신 거예요? 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그 사람과의 추억이었으니까요. 재호 씨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빈집에 혼자 있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결혼 생활을 했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어떻게 이혼까지 가게 됐는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이랄까요? 미영 씨, 앞으로 파리에 얼마나 더 계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요. 그 다음엔 이탈리아로 갈 계획이에요. 저도 그래요. 베네치아랑 피렌체, 로마를 갈 거예요. 정말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같은 계획이라니. 그럼 혹시 같이 다니실래요? 재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혼자 다니시는 것보다 안전하실 거예요. 저도 혼자는 외롭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이 여행한다고? 방금 만난 사람과? 하지만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혼자는 정말 외로웠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같이 다녀요.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전혀 후회되지 않았지요. 재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파리의 쌀쌀한 공기 속에서도 손에 든 커피처럼, 아니 커피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과 있으니까 외롭지 않네. 에펠탑 아래서 재호 씨와 함께 보낸 파리에서의 사흘은 혼자 보낸 첫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모나리자 앞에서 사람들에 치이면서도 제오 씨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지요. 길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고 밥을 혼자 먹는 쓸쓸함도 없었습니다. 미영 씨, 여기 앉아서 쉬어요. 제가 물 사올게요. 박물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오 씨가 물을 사다 주셨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집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한 번도 이런 걸 해준 적이 없었지요. 제오 씨는 항상 이렇게 친절하세요? 물병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죠. 함께 있는 사람이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요. 제오 씨의 대답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제오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에펠탑 야경 보러 가실래요? 좋아요.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크게 대답했지요. 에펠탑 야경은 꼭 보고 싶었거든요. 저녁 8시쯤 우리는 에펠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곧 불이 켜질 거예요. 제오 씨가 말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에펠탑을 올려다봤지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반짝! 에펠탑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하나둘 켜지더니 순식간에 에펠탑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반짝이는 에펠탑을 보니 마치 제가 소녀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름답죠? 제오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눈을 에펠탑에서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제오 씨도 저와 같은 표정으로 에펠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에펠탑이 아니었습니다. 제오 씨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지요. 미영 씨, 제오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도요. 제오 씨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에펠탑의 조명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5분마다 한 번씩 반짝인다고 들었어요. 수많은 전구들이 일제히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좋아요. 제오 씨가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말했지요. 같이 찍어요. 같이요? 네, 기념으로요. 제오 씨가 셀카를 찍기 위해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팔이 제 어깨를 살짝 감쌌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와, 잘 나왔네요. 사진을 보며 제오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잘 나왔더군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지요. 에펠탑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낮과는 또 다른 파리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가로등 불빛, 센 강의 물결, 유람선의 불빛들. 춥지 않으세요?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파리의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요. 조금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호 씨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셨습니다. 재호 씨는요? 전 괜찮아요. 미영 씨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따뜻한 자켓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자켓에서 재호 씨의 향수 냄새가 났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고마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에펠탑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였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지요. 미영 씨, 재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혼하고 나서 외로웠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많이 외로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외로움보다는 허무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재호 씨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재호 씨는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이혼한 거요. 재호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냥 아쉬울 뿐이죠.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저도 그래요. 근데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침묵이었지요. 미영 씨,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거 좋은데요. 재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동안 회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재호 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재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사랑이요? 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이요. 재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또 상처받을까 봐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말이죠. 재호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재호 씨를 봤습니다. 재호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려워도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단순히 손의 온기가 아니라 마음의 온기였지요. 미영 씨, 놀라셨죠? 재호 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에펠탑이 다시 한번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뭐지? 설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설렘이었지요. 이혼 후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도 두려웠습니다. 내게도 다시 봄날이 올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는 것. 호텔로 돌아가는 길, 재호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놓고 싶지 않았고요. 파리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줄지도 모르겠다. 베네치아의 곤돌라. 파리에서 베네치아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재호 씨와 보낸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지요. 함께 걷던 샹젤리제 거리, 노천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 에펠탑 아래서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와 손을 잡다니.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특히 아이들은. 미영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자리에 앉은 재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혹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나요? 어젯밤에. 재호 씨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천천히 가도 돼요, 미영 씨. 저는 어디든 미영 씨 속도에 맞출게요. 재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지요. 베네치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산 마르코 광장에 내리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정말 물의 도시네요. 운하를 따라 줄지어 선 건물들, 좁은 골목길들, 그리고 곤돌라들. 사진으로만 보던 베네치아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내일 곤돌라 타러 갈까요? 재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곤돌라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곤돌라들이 운하에 줄지어 있었지요. 곤돌라를 타고 베네치아의 좁은 운하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맨틱하네요.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로맨틱해요. 곤돌라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물소리, 곤돌리에의 노젓는 소리, 그리고 재호 씨의 따뜻한 시선. 미영 씨,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재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죠.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전 집안일과 아이들에게만 매달렸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남이 되어 갔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재호 씨의 목소리에도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원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을 원했죠. 근데 전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재호 씨 잘못만은 아니에요. 부부는 둘 다 노력해야 하는 거니까요. 미영 씨도요. 혼자만의 잘못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지요. 곤돌라가 좁은 다리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연인들이 손을 잡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미영 씨, 네. 지나온 삶은 아프지만 앞으로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재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손을 맞잡은 채 우리는 베네치아의 운하를 따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점심은 운하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해산물 파스타가 일품이었지요. 맛있어요?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재호 씨는요? 저도요. 근데 미영 씨와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재호 씨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재호 씨, 원래 이렇게 말 잘하세요? 아니요. 미영 씨한테만 이래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 산마르코 광장을 걸었습니다. 비둘기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저기 앉아서 좀 쉴까요? 광장 한쪽 카페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미영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구체적으로요. 글쎄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엄마로, 아내로만 살았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천천히 찾으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재호 씨는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하나 열까 생각 중이에요. 회사 생활 30년 하면서 모은 돈도 있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거든요. 카페요? 좋네요. 미영 씨도 같이 할래요? 재호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요? 전 카페 일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걸요. 배우면 되죠. 함께요. 함께.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 내일은 무라노 섬에 가볼까요? 유리공예로 유명한 곳이에요. 좋아요. 같이 가요. 자연스럽게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제는 재호 씨와 함께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핸드폰으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곤돌라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광장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 제 표정이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언제 이렇게 웃어봤지?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거든요. 재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웠어요. 미영 씨 덕분에요. 푹 쉬세요. 내일 또 봐요. 간단한 문자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재호 씨도 푹 쉬세요. 답장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네치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피렌체의 석양, 베네치아에서 피렌체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제오 씨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요. 가만히 제오 씨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오 씨도 저처럼 상처받고 아파하고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실패할까봐. 피렌체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두오모 성당의 붉은 돔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우와, 진짜 크네요. 제오 씨가 감탄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미켈란젤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피렌체의 전경을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언덕을 오르는 길이 제법 가팔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요. 미영 씨, 천천히 가요. 제 손 잡아요. 제오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피렌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지붕들, 두오모 성당, 아르노 강, 그리고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지요. 정말 아름답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앉아서 볼까요? 광장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미영 씨, 제오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던 질문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제오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끝나도 미영 씨와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제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오 씨,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오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저도 제오 씨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정말로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실패할까봐. 저도 두려워요, 미영 씨. 하지만 제오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감정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놓치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오 씨, 천천히 가도 돼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제오 씨는 무섭지 않아요? 저처럼 실패한 사람이랑 다시 시작하는 게. 미영 씨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맞는 사람이랑 오래 참았던 거죠. 그리고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한 거고요. 제오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실패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미영 씨와 함께요. 석양이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오렌지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지요. 미영 씨, 이 석양처럼 우리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재호 씨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진짜일 수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더 소중히 할 수 있으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울어요? 재호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받는다는 게 처음이라서요. 재호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미영 씨, 전 진심이에요. 저도 재호 씨 진심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피렌체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요, 재호 씨. 이 감정이 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확신은 없어요. 그냥 함께 알아가면 되죠. 재호 씨가 제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저는 그 품에 기댔어요.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다가와 주어도 괜찮을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한 번 더 용기 내보자. 피렌체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와 함께 앉아 있으니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네, 고마워요. 저에게 다가와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재호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지도 몰라.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설렘.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로마의 고백. 피렌체에서 로마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재호 씨의 고백, 그 따뜻한 손길, 함께 나눴던 침묵.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3달.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은?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재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지요. 미영 씨, 재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재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모든 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미영 씨. 제가 말했잖아요.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재호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트레비 분수로 향했습니다. 분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있었지요. 저기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대요.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해볼래요? 재호 씨가 동전 2개를 건넸습니다. 뒤돌아서서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너머로 던져야 한대요. 이렇게요? 동전을 던지려는데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 거예요? 비밀이에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전을 던졌습니다. 물에 풍덩 빠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제발, 이 감정이 진짜이길,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저녁은 트라스테벨의 지구이, 작은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골목길 사이에 숨어 있는 로컬 식당이었지요. 여기 정말 맛있어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이에요. 재호 씨가 이곳을 미리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파스타와 와인이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재호 씨, 이런 곳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행 전에 미리 알아봤어요. 미영 씨랑 함께 오고 싶어서요. 네. 놀라서 재호 씨를 봤습니다. 사실 파리에서 미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요? 네. 길을 잃고 당황하고 계시는 모습이 어쩐지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호 씨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그때 재호 씨를 봤을 때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낯선 사람인데도요. 우리 운명이었나 봐요. 재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라니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인생이 원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로마의 밤거리는 낭만적이었어요. 오래된 건물들, 따뜻한 가로등 불빛,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미영 씨, 내일 콜로세움 가볼까요? 좋아요. 다음 날 콜로세움 앞에 섰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크네요. 2000년 전 건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죠? 콜로세움 내부를 둘러보고 근처 포로 로마노도 걸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지를 거니는 게 신기했지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로세움은 해질녘에 더 아름답다고 했어요. 미영 씨, 저기서 사진 찍을까요?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는데 재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미영 씨, 네. 재호 씨가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미영 씨,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길고 긴 여행, 이제 저와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재호 씨, 너무 빠른가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미영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만큼은요. 재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저도 재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무서워요. 과연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황혼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 씨, 황혼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황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재호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어요.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고요. 재호 씨는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해요, 미영 씨. 처음으로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지요. 저도 사랑해요, 재호 씨.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이런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재호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석양빛 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미영 씨,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레게 해줘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행복한 웃음이었지요. 미영 씨,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돌아가면요. 글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요. 그래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따라서요. 재호 씨, 배고프지 않아요? 아, 맞다. 저녁 먹어야죠. 근처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작은 가족 식당이었는데 분위기가 아늑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식사하면서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해요. 미영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혹시 자식들한테는 저 얘기했어요? 그 질문에 움찔했습니다. 아직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못했거든요. 아니요.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재호 씨는요?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직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엔 놀라겠죠. 어쩌면 반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재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자식들도 결국엔 이해해 줄 거예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재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재호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걸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영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재호 씨.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었지요. 그럼 내일 봐요.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 내일 봐요. 돌아서려는데 재호 씨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미영 씨, 네. 재호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재호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도 공간도 주변의 소음도 오직 재호 씨의 입술만이 느껴졌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재호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원했습니다. 미영 씨, 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미영 씨 방에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재호 씨,
부담스러우면 괜찮아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요. 재호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욕망이 아닌 사랑을 느꼈어요. 들어와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로마의 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호 씨가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지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영 씨, 재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지요. 네, 괜찮아요. 사실 떨렸습니다. 정말 많이 떨렸어요. 이혼하고 처음으로, 아니, 어쩌면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재호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키스했지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키스였습니다. 더 진심이 담긴 키스였어요. 미영 씨 사랑해요. 키스 사이사이로 속삭이는 재호 씨의 목소리. 저도 사랑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천천히 할게요. 미영 씨가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 씨가 제 재킷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입 맞췄지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그 사람과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의무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원하고 제가 선택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름다워요, 미영 씨. 재호 씨가 속삭였습니다. 거짓말. 저는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환갑이 넘은 몸인데 아름답다니요. 정말이에요. 제 눈에는 제일 아름다워요. 재호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서로를 안고 키스하고 어루만지고. 미영 씨, 네, 정말 괜찮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재호 씨. 네, 원해요, 재호 씨. 그 대답을 듣고 재호 씨가 저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사랑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계속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괜찮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확인하면서요. 저도 재호 씨를 꽉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이 사람이 정말 제 곁에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 여자로서의 저. 미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재호 씨. 절정의 순간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재호 씨의 품에 안겨 누웠지요. 괜찮아요? 재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요. 미영 씨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재호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재호 씨, 네, 이게 진짜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재호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진짜예요, 미영 씨. 이건 분명히 진짜 사랑이에요. 어떻게 확신해요?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떨림, 이 행복, 이게 다 진짜예요. 재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가슴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섭기도 해요. 저도요.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아요. 창밖으로 로마의 밤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미영 씨, 이거 알아요? 뭐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 거요. 왜요? 젊을 때는 열정만 있었다면 지금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니까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요. 재호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하루하루가 더 소중한 거죠. 재호 씨, 미영 씨,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요. 후회 없이요. 네, 그럴게요. 재호 씨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재호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재호 씨는요? 저도요. 미영 씨 옆에서 자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재호 씨의 얼굴이 햇빛을 받아 빛났지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영 씨. 재호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재호 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뭐 할까요? 글쎄요. 로마에 하루 더 있다가 스위스로 가는 게 어때요? 좋아요. 미영 씨가 가자는 대로 다 좋아요. 함께 샤워하고 옷을 입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가깝고 더 편안하고 더 사랑스러웠지요. 미영 씨, 네, 어젯밤 고마워요. 재호 씨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하루 로마를 더 둘러봤습니다. 판테온도 가고 나보나 광장도 가고 스페인 계단도 올라갔지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중요한 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호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테벨의 강변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재호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미영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재호 씨.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내일 스위스 가면 알프스도 보고 융프라우도 가요. 좋아요. 같이 가요. 그리고 한국 돌아가면 재호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함께 살아요, 미영 씨. 제대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호 씨, 너무 빨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이게 진짜인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재호 씨가 저를 돌려 세우고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짜예요, 미영 씨.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키스했습니다. 강변에서, 석양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황혼에 찾아온 사랑. 누가 말했나요? 나이가 들면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제 가슴은 10대 소녀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지요. 새로운 시작. 로마에서 스위스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제오 씨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요. 이탈리아의 평야가 점점 스위스의 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곧 도착해요. 제오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벌써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한 시간은 항상 빨리 가나 봐요. 스위스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눈을 뒤집어 쓴 채 우뚝 서 있었지요. 맑은 공기, 푸른 하늘, 그리고 하얀 눈. 와, 정말 아름답네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음 날 우리는 융프라우로 향했습니다.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점점 높아질수록 경치가 더 장관이었어요. 미영 씨, 저기 봐요. 제오 씨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 나가니 360도로 펼쳐진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풍경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다니. 미영 씨, 제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미영 씨와 함께한 이 시간이 아름다웠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요, 제오 씨. 정말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죠. 눈 위를 걸었습니다. 제오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지요. 미끄러질까봐 걱정돼서요. 조심해요, 미영 씨. 네, 괜찮아요. 제오 씨가 잡아주니까요. 그 말에 제오 씨가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잡아줄게요. 평생요. 평생이요? 네, 평생이요. 벤치에 앉아 알프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제오 씨, 네. 한국 돌아가면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아이들한테 말해야겠죠. 그리고 미영 씨랑 천천히 미래를 계획하고요. 저희 애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당연히 놀라겠죠. 하지만 결국엔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미영 씨 자식들도 미영 씨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제오 씨의 말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제오 씨는 재혼 생각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랑요? 네, 당연하죠. 미영 씨가 원한다면요. 저도 제오 씨랑 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그 말에 제오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거 청혼인가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부끄러워서 제오 씨를 밀었습니다.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심이기도 하고요. 미영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제대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네, 청혼이에요. 반지는 없지만요. 제오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 남은 인생 저와 함께하면서 매일 아침 사랑해로 시작하고 매일 밤 고마워로 끝내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함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제오 씨랑 결혼할게요. 제오 씨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제오 씨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영 씨.
저한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줘서요. 저야말로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요.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의 야경이 보였지요. 건배할까요? 재호 씨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뭘로 건배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으로요. 좋아요. 새로운 시작으로.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영 씨, 이 여행 끝나고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일단 애들 만나서 얘기해야죠. 그리고 재호 씨가 말한 카페, 정말 같이 해도 돼요? 당연하죠. 같이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카페 일 잘 모르는데요. 배우면 되죠. 우리 둘이 함께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호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카페로 만들까요? 우리처럼 황혼에 새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좋은데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새로운 시작은 어때요? 완벽해요. 우리는 미래를 그려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커피를 팔지, 어떤 인테리어로 할지, 어디에 위치할지.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계획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미영 씨, 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재호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날 다시 알프스를 보러 갔습니다. 이번엔 트레킹을 했지요.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재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해요, 미영 씨. 네, 재호 씨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쉬었습니다.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이런 카페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곳이요? 네. 산 중턱에 있어서 힘들게 올라와야 하지만 도착하면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요. 인생 같네요.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 힘든 길을 올라와야 하지만 끝에는 평화가 있는 거요. 우리처럼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도 그랬죠.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쉽게 얻은 게 아니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 꿈 같은 시간이 끝나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걱정돼요?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재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재호 씨, 혹시 애들이 반대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 축복해주면 더 좋겠지만 설령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재호 씨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영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호 씨도 피곤하실 텐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보였지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푹 쉬세요. 내일 전화할게요. 네, 재호 씨도요.
돌아서려는데 재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네, 사랑해요. 잊지 마세요. 저도 사랑해요, 재호 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몇 주 만에 돌아온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캐리어를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여행 사진들을 봤지요. 파리에서의 사진, 베네치아에서의 사진, 로마에서의 사진, 스위스에서의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꿈이 아니었구나. 다음 날 큰딸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어제 왔어. 여행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지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여행에서 누군가를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요? 남자분이야. 재호 씨라고.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분을 좋아해. 아니, 사랑해. 엄마, 이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지요. 지혜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그분은 듣기 싫어요. 아빠는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이랑은 이미 끝났잖아. 그래도 너무 빨라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재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 씨, 어떻게 됐어요? 지혜한테 얘기했는데 반대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며칠 후 지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동생 민준이도 함께였지요. 엄마,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누구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최재호 씨라고. 나이는 엄마랑 비슷하고 유럽 여행에서 만났어. 그 사람도 이혼했어요? 응. 엄마,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너희 아빠랑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이야. 엄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 항상 너희 아빠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살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재호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한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 하지만 엄마, 지혜야, 엄마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잖니. 환갑이 넘었다고 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어요. 엄마도 알아. 하지만 이 나이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다 보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니.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정말 진심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소중히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줘. 지혜와 민준이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엄마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재호 씨와 아이들이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였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가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아이들을 대했어요. 지혜 씨, 민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최재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소중히 모실게요. 재호 씨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호 씨의 직업, 자식들, 앞으로의 계획들. 재호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생명보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몇 달 후, 재호 씨와 저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자식들이 다 참석해 주었고 가까운 친구들도 왔지요. 박미영 씨, 최재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최재호 씨, 박미영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재호 씨가 저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지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유럽만큼 멀지 않고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 아니, 이제 자기라고 불러도 돼요? 호호, 좋아요. 자기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재호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에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서요. 자기야, 우리 카페는 언제 열 거예요? 다음 달부터 준비하면 어때요?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봤거든요. 어디요? 홍대 근처인데 작지만 아늑하고 채광도 좋아요. 가봐야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새로운 시작은 석 달 후에 오픈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나무 인테리어에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벽에는 우리의 유럽 여행 사진들. 자기야, 여기 보세요. 손님이 후기 남겼어요. 재호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부부의 따뜻한 미소가 커피만큼이나 좋았어요. 황혼의 로맨스가 느껴지는 카페예요. 라고 썼네요. 황혼의 로맨스라니. 맞는 말이잖아요. 카페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와 함께 하니까 즐거웠어요. 아침에 함께 카페에 출근하고, 함께 커피를 내리고,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함께 집에 돌아가는 일상.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둘이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정말요? 벌써 1년이나? 네. 빨리 갔죠? 정말 빨리 갔네요. 후회 안 해요?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도 후회 안 해요. 재호 씨는요? 저도요.
미영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재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럴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한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끊던 그날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혼자 유럽에 간다는 게, 하지만 그 무모함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길을 잃고 당황하던 그 골목길에서 재호 씨를 만난 게 기적 같았어요. 에펠탑 아래서 손을 잡고 베네치아의 곤돌라에서 사랑을 나누고 피렌체의 석양을 함께 보고 로마에서 고백을 듣고 스위스에서 청혼을 받고, 그 모든 순간들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자기야,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어때요? 정말 행복했어요. 재호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황혼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 황혼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구나. 나이가 들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구나. 용기를 내면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호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사람 옆에서 눈을 뜰 거예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카페에 가고, 함께 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새로운 일상이에요. 제가 선택한, 제가 원한 삶이지요. 황혼에 찾아온 사랑. 누가 말했나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이제 압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황혼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용기 내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행복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혼 후 찾아온 막막함, 그 속에서도 용기 내어 떠난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사랑. 미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황혼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황혼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지요. 미영과 재호처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황혼의 로맨스가 아닐까요? 당신의 황혼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해시태그 황혼에 찾아온 사랑. 끝.